당나라 3대 황제 고종이 승하했다. 황제의 죽음으로 나라는 큰 슬픔에 잠기고 마는데 이제 무조의 나라가 펼쳐질 날이 머지않았구나. 남편의 죽음을 반긴 여인은 바로 중국 시대의 악녀 측천무후였다. 그깟 민심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양심도 없이 녹을 먹으려고. 어마마마, 그래도 세금을 조금 감면하는... 큰 것을 얻으려면 작은 희생쯤은 감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폐하? 예, 어마마마. 태우마마! 무슨 일이냐? 그것이 주지께서 황제 이상의 권력을 누린 측천무후가 꼼짝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태희! 당장 태희를 불러오거라. 갑자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어디가 아픈 게야? 태우마마. 걱정하지 말거라. 내 오장육부를 띄어서라도 너만은 꼭 살릴 것이니 조금만 견디거라. 천하의 측천무후, 그녀의 선택을 받은 한 남자. 그는 과연 누구인 걸까?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 고종의 승하 후 정사를 도맡다시피 한 측천무후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태우마마,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종일 상소 좀 보느라. 괜찮네.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게나. 예. 측천무후를 도와준 이는 낯선 사내였는데 엄마마마, 괜찮으십니까? 그래. 좀 어지러워서. 헌데 이자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자인데 어찌나 총명하고 듬직한지 어마마마께 소개시키려 이리 데려왔습니다. 풍소보라 하옵니다. 측천무후는 훤칠하고 건장한 사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어마마마께서 요즘 더 기운이 없으신 듯한데 무엇을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궁인들도 많은데 공주마마까지 힘들게 왜 이리 하십니까? 머지않아 이 나라는 분명 여황제의 나라가 될 것이야. 허니 그 전부터 길을 잘 닦아놔야 어디 콩고물이라도. 자, 공주마마! 연약으로 말씀드리자면 태평공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한 약장수였다. 집 나갔다. 요 입맛이 찾아 돌아오고 이 피부에 번쩍번쩍 광채가 흐르는 게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것이야말로 젊음의 묘약이자 불로 장생의 지름길이다. 이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정 이것을 다 사시겠다고요? 약과 함께 자네도 사려 하네. 예? 소인을 왜? 시들어가는 꽃 한 송이를 다시 살려낸다 생각하게나.
성공한다면 자네는 차고 넘치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야. 헌데 저를 어찌 믿으시고? 반반한 얼굴과 자네 젊은 그거면 되네. 부족한 오라버니 때문에 어마마마께서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허니, 이자를 어마마마의 심부름꾼이자 호위무사로 쓰시지요. 적적할 때 말동무도 좀 하시고요. 뭘 그렇게까지. 태평공주는 당시 절대 권력인 측천무의 환심을 사고자 젊고 건장한 풍소보를 소개한 것이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보거라. 공주께서 태우마마가 잠드시는 순간까지 곁을 지키며 잠시도 외롭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공주도 참.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좀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내 고질병이거늘 네가 뭘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결이 제대로 순환이 되질 않아 통증이 자주 찾아오는 것일 테지요. 피부가 참으로 고우십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오셨습니까, 태우마마? 헌데 저자는 누굽니까? 제가 다니는 절에 계신 스님이온데 폐하께 여러모로 쓰임이 있을 듯하여 어렵사리 모셔왔습니다. 설회이라 하옵니다, 폐하. 이름까지 바꾸고 승려 행사를 한 풍소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국민들이 오기 전 서둘러 가봐야겠습니다. 은밀한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은 궁인들의 눈을 피해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잠시 예, 태우마마. 아무래도 너와 일이 계속 만나는 것은 아니 될 듯하구나. 예? 잘 어울리는구나. 정말 괜찮을까요? 승려는 궁을 자유로 드나들 수 있으니 아무도 우리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부로 넌 풍소보가 아닌 백마사의 주지 설혜이가 되는 것이야. 측천무호는 풍소보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위해 이름까지 새로 지어주며 가짜 승려로 만들었던 것이다.
일전에 말한 명당 건설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듯한데. 설혜에게 맡기시지요. 예? 아니, 어찌 승려가 건축을? 이 어미가 검증도 되지 않은 자에게 그런 중책을 맡기겠습니까? 명당 건설은 설혜이가 담당하는 것으로 매듭지시지요, 폐하. 그렇게 설회인은 측천무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명당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정상품의 자위위 대장군에 봉해진다. 그로부터 얼마 후 측천무후는 아들을 밀어내고 중국 최초의 여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천하를 손에 쥐게 되는데 폐하, 모두가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드디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구나. 네가 있었기에 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옆에 있어다오. 제게 삶을 준 것은 부모였지만 그 삶에 빛을 준 것은 폐하셨습니다. 이번 생은 온전히 폐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측천무후가 황제가 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다. (5년) 후 폐하! 폐하! 어찌 이런 게냐? 그것이 조반 되실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사온데 아이고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저도 잘... 그게 태일한 작자가 할 얘기더냐? 당장 다른 태일을 불러오라. 어서! 폐하. 폐하, 괜찮으십니까? 근데 이자는 오늘 폐하를 치료한 대이오입니다. 심남유라 하옵니다. 이자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측천무후와 심남유의 사이가 부쩍 친밀해진 듯했다. 대장군 아니십니까? 그래,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구나. 오면 폐하께서 나를 어찌 여기시는지도 잘 알고 있을 테지. 예?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일부터 폐하를 마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폐하의 심신을 책임져야 할 태이오입니다. 근데 어찌 폐하를 제가... 목숨 부지하고 싶거든. 다신 폐하 앞에 나타나지 말란 말이다.
무후의 옆자리를 지키기 위해 설회인은 더욱 독해져만 갔는데 다음 날 왜 그런 것이냐? 예? 태희에게 왜 손찌검을 한 게야? 그것이 그자가 아직 배 아래 보필할 준비가 아니 된 듯하여. 그만! 대장군, 고대 황제의 애첩들이 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줄 아느냐? 투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법이거늘. 더 이상 날 실망시키지 말거라. 측천무후의 싸늘한 경고에 설회인은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데 고하거라. 그것이 지금 폐하께서 태희와 함께 뭐라? 아니, 네가 어찌? 내 분명 경고했거늘. 이놈이 감히 폐하를 유혹하려 드는 것이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는구나. 폐하, 저자는 태희옵니다. 헌데 어찌 태희와 글쎄 마음이 변하신 겁니까? 네가 지금 단단히 착각한 듯한데 난 이 나라의 황제다. 내가 저자와 합궁을 하든 어떤 누구와 밤을 지새우든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다. 폐하, 어찌 대장군 자리라도 지키고 싶으면 그 입 다물고 당장 나가거라. 괜찮은 것이냐? 이미 떠나버린 측천무후의 마음에 설회인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 그리 사람 마음이 쉽이 변한단 말이야. 다 못합니다. 질투심에 이성을 잃은 설회인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
폐하, 지난밤 방화 사건은 분명 폐하를 향한 역모의 움직임입니다. 다행히 불길을 빨리 진압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절대 그냥 넘기면 아니 될 것입니다. 대장군,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예. 서신의 생각으론 외부에서 침입한 자의 소행일 수도 있다. 그리 사료되옵니다. 진정 그리 생각하는 게냐? 예, 폐하. 이렇게 절 버리시는 겁니까? 측천무후의 눈밖에 난 설회의.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인기척에 조심스레 처소 밖으로 향한 설회의. 그를 기다린 것은 사람이 아닌 밀서였다. 유광전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밀서를 보낸 이는 바로 측천무후였다. 하지만 약속 장소엔 측천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직 안 오신 건가? 대장군 아니십니까? 웬 놈이냐? 공기 안의 물도 오래되면 썩는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측천무후의 남자 설회의 마지막 순간은 매우 초라하고 쓸쓸했다. 한순간의 질투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설회의. 그 질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측천무후는 설회의를 총애했지만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자 가차없이 그를 버렸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설회의가 사망한 후 측천무후는 그의 장례를 치르고 그를 위한 탑을 하나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측천무후는 죽기 직전까지 무려 3천여 명에 이르는 남총을 들였는데 아무래도 설회의가 첫 남총이었기에 그 정이 깊지 않았을까 예상되는데요. 시기와 질투는 처음엔 남을 쏘다가 결국엔 자신을 쏜다는 말이 있죠. 만약 설회의가 질투에 눈이 멀어 불을 지르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초라한 죽음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때는 신라 진흥왕 제위 시절. 아이고, 벌써부터 이렇게 기골이 센 것을 보아하니 필시 군주의 상을 갖춘 왕자임이 틀림없소이다. 모두 폐하를 닮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폐하의 후사를요. 그 시각 행복한 궁과는 달리 신라 변방은 들끓는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제 걱정은 마시고 서방님 안위만 생각하세요. 원하에 오를 정도로 뛰어났던 여인을 이리 변방에서 독수공방하게 하여 정말 미안하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왜 독수공방합니까? 서방님께서 늘 제 곁에 돌아와 주시는 걸요.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태자, 너도 마시를 나온 기분이 좋은가 보구나. 진흥왕의 첫 후사인 동륜태자가 탄생하며 궁은 큰 경사를 맞이했는데 태자 전하는 보면 볼수록 폐하를 쏙 빼닮은 것 같습니다. 허니 분명 폐하처럼 훌륭한 군주가 되실 겁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세 사람. 그리고 이들에게 찾아온 짓궂은 운명의 장난. 과연 그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 아이고, 아바마마 해보거라. 아바마마. 폐하, 황자가 태어난 지 3, 7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말이라니요. 네, 하루빨리 황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런 거 아니겠소? 아이고. 아이고. 헌데 폐하, 황자가 태자로 책봉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훈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유모를 드릴까 하는데 폐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황후의 생각이 옳소. 황후가 좋은 이로 간택해 보시오. 동륜태자의 교육을 위해 유모를 드리기로 결정한 사도황후. 아이고.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는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황후마마를 뵙사옵니다. 소인 금진이라옵니다. 너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과거 원하의 자리에 거론될 정도로 훌륭한 제인이었다지. 모자람이 있어 떨어진 자리이옵니다. 소인같이 미천하니가 그 자리에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지요. 참으로 겸손한 아이로구나. 앞으로 태자의 훈육을 잘 부탁하마. 예, 마마.
성심을 다해 태자 전하를 보필하겠사옵니다. 그렇게 금지는 태자의 유모가 되며 궁에서의 생활을 시작해 나간다. 이번에 태자 전하의 유무로 들어오니라고 하옵니다. 그러하냐? 태자의 유모를 뽑았다 들었어. 예, 폐하. 며칠을 두고 보며 태자의 훈육을 맡겨보려 하옵니다. 제 색과 미색,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훌륭한 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 정도면 흔한 미색은 아니지. 예? 유모를 만나 보셨습니까, 폐하? 자꾸 그 궁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서라벌에서 뭐 보기 드문 미색이라던가. 아차, 내 오늘 꼭 봐야 하는 상소가 있었는데. 아이고, 그러면 황후, 나는 이만 돌아가 보겠어. 봄이 이리 쑤시는 게 비가 오려는 것인지, 왜 태자는 아픈 것이 없는지 걱정이 되는구나. 폐하, 해가 이리 쨍쨍한데 태자가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것이지. 너는 어찌 그리 매사 이성적으로 구는 것이냐? 그로부터 일주일 후 평온했던 궁에 예기치 않은 일이 찾아오는데 대체 궁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태자! 니녀는 태자가 이렇게 될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송구합니다, 마마. 어젯밤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못하느냐? 어서 태희를 불러라, 어서! 예, 마마. 내년! 태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간 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야. 태자, 많이 아픈 것이냐? 태자 어디가 아프단 말이야? 태자는 괜찮은 것이오. 폐하, 온몸이 불덩이옵니다. 갑작스러운 동륜태자의 병환으로 궁은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었다. 폐하, 어딜 가려는 것이냐? 큰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겠지요. 헌데 태자 전하께서는 괜찮으십니까? 그래,
조금 전 잠이 든 것을 보고 왔느니라. 헌데 너는 괜찮은 것이냐? 안 괜찮습니다. 지금 뭘 하였느냐?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소인의 걱정은 마시지요. 오늘 황후의 언사가 심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허나 그것은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너무 괴념치 말거라. 물론입니다, 폐하. 그리고 오늘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로 하였다. 허니 앞으로도 너는 태자의 훈육에 더욱더 힘을 써다오. 황송하옵니다, 폐하. 그래. 진흥왕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금지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매실은 채끼부터 두통까지 만병을 낫게 한다 하여 푸른 보약으로 불린다지요. 올해 햄 매실로 담은 매실차이옵니다. 맛이 좋구나. 이 차 한 잔에 짐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100잔이고 1000잔이고 마실 수 있을 터인데. 어떤 근심이 있으신 줄은 잘 모르겠사오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명약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과연 금진이 말한 명약이란 무엇일까? 자는 아기의 모습은 그 어떤 근심도 날려버릴 정도의 명약이라지요. 어떠십니까, 폐하? 그래. 네 약이 참으로 신통하구나. 태자가 갑자기 왜 우는 것이냐? 어서 달래보거라.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송구합니다, 폐하. 태자장하께서 허기가 지신 것 같아. 아, 그런 것이냐? 예기치 못한 한 차례의 소동을 겪은 두 사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태자의 볼에 살이 오른 것을 보니 유모의 양육이 꽤나 잘 되고 있는 것 같소. 예. 이대로만 장성해 준다면야 신첩 또한 여한이 없겠습니다. 황후, 내 이참에 태자의 훈육을 직접 맡았으면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예? 폐하께서 직접이요? 어찌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그것이 내 후사는 태자가 유일하오. 이는 즉 내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를 수 있는 이는 태자뿐이라는 것이니 내가 직접 하고 싶소. 진흥왕의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던 동륜 태자. 그를 위해 진흥왕은 직접 훈육을 맡기로 결정한 것. 태자, 한 나라의 왕이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같으니라. 백성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항상 웃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폐하. 태자전하께서는 분명 폐하처럼 훌륭한 성군이 되실 겁니다. 그리 생각하느냐? 아이고. 폐하께서 태자를 훈육하실 때마다 유모를 곁에 두셨느냐? 예, 마마. 유모 금진과 늘 함께 하셨사옵니다. 그래. 네가 태자의 유모가 된 지도 벌써 달포가 넘었구나. 힘든 것은 없느냐? 태자전하께서 워낙 순하셔서 큰 불편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이 궁에 들어온 이유를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그러고 보니 너와 내가 참으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더구나. 태자를 보필하는 것은 네가 맡아 하고 폐하를 보필하는 것은 내가 맡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도황후의 견제에 금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 너희들만 있는 것이냐? 유모는 어찌하고? 오늘 몸이 좋지 않아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는 연통을 받았사옵니다. 뭐라? 폐하께서 여긴 어찌? 왜 나오지 않은 것이냐? 그것이 송구하오나 폐하 앞으로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대체 왜 연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 짐이 항하고 있지 않느냐? 황후마마께 오서 저에게 설마 황후가 널 겁박이라도 한 것이냐? 겁박이라뇨? 아니옵니다, 폐하. 다만 앞으로 혼육 때 함께하지 말라는 당부만 하셨을 뿐입니다. 아니, 네가 여길 왔지? 폐하께서 소인을 황후궁의 궁인으로 책봉하셨사옵니다. 뭐라? 널 내 궁 안에 궁인으로 세워? 예, 마마. 내게 언질도 없이 널 궁인으로 세우셨다. 황후, 이게 지금 무슨 짓이오? 폐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리 하시겠습니까? 유모를 궁인으로 삼다니요. 정녕 이것에게 연정이라도 품으신 geb니까? 황후, 일단 진정하시고 내 말부터 들어보시오. 궁인이 되었으니 그 다음은 후궁이겠구나. 헌데 말이다. 그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택한 일이 어떤 화를 불러왔는지 내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럼 마마께서는 지금껏 옳은 선택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마의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졌을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냔 말입니다. 사도황후를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는 금진. 대체 그녀와 사도황후 사이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 마마의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졌을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냔 말입니다. 다음 원화에 이 아이를 앉히면 되겠구나. 원화가 되어 뜻을 펼치고자 했던 제 평생의 꿈을 마마께서는 아주 쉽게 짓밟으셨지요. 그렇게 방황하던 저를 한 사내가 이끌어 주었고,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 꿈은 사치였나 봅니다. 꾸었다 하면 아주 잔인하게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이승의 삶을 포기하려던 찰나
제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지요. 해서 어떻게든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헌데 마마께서 그 기회마저 또 한 번 짓밟으려 하시더군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네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냐? 제게 불행이 올 때마다 마마께서 항상 그 시작에 계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제 인생을 무너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실성을 해도 아주 단단히 한 모양이로구나. 네 불행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거라. 이 모든 것은 네가 자초한 일이니 말이다. 끌고 가거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이 몸은 폐하의 왕손을 품고 있느니라. 그것이 정말이냐? 폐하! 그릇된 몸과 마음으로 잉태된 왕손이옵니다. 이대로 이것을 용서했다간 민심은 물론이거니와 신첩과 태자까지 잃게 되실 것이옵니다. 네 목숨 뱃속의 아기 때문에 구한 줄 알거라. 당장 이것을 끌고 가 궁 밖으로 내다 버리거라.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을 사도황후의 탓으로 돌렸던 금진. 그 삐뚤어진 마음은 결국 그녀를 궁에서 쫓겨나게 하는 비참한 결말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사도황후의 분노를 사고 쫓겨난 금진은 궁 밖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금진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내 너를 그냥 둘 수 없겠더구나. 금진과 뱃속의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진흥왕은 금진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곧 후궁에 책봉했습니다. 궁에서 다시 살게 된 금진은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가 딸을 출산하자 진흥왕이 더 이상 금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항상 사랑에 목말라 했던 금진은 진흥왕이 자신을 떠나자 곧 다른 사내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딸을 홀로 두고 궁을 빠져나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수많은 사내들과 연문을 뿌리며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유모로 입궁해 사도황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후궁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금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였지만 지금 금진에게 남은 역사적 평가는 진흥왕을 잠시 스쳐간 그저 수많은 연문을 뿌린 후궁 금진이라는 씁쓸한 기록뿐입니다. 때는 신라 눌지왕 재위 시기. 이번에도 또 실패했단 말이냐?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어? 아니지, 누가 가겠어? 왜 자꾸 쳐다보고 그러십니까? 전 먹여 살릴 자식이 7이나 됩니다, 전하. 마립간, 고구려와 외국에 볼모로 간 형제들을 찾아오시려는 심정은 잘 알지만
보내는 이마다 매번 국경을 넘기도 전에 발각돼 죽구만이. 다른 방도를 찾아보심이 어떨런지요? 다른 방도가 없으니 이러는 게 아니오. 신라의 왕자들이 남의 나라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경들은 대체 적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지왕의 고민을 해결하겠다 나선 사람은 놀지왕의 사촌 치술공주였다. 치술공주가 웬일이오? 공주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믿을만 하겠구만. 그래, 누구를? 태수, 박재상이 갈 것입니다. 마립간. 마립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부인, 어찌 이러시오? 왕자들을 구해오면 무엇을 상으로 내리실 겁니까? 무엇을 원하시오? 제 남편 박재상에게 태하찬의 자리를 주십시오.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에 치술공주는 출세를 위해 남편을 내모는데 좋소. 약조하겠소. 네, 태수 박재상만 믿겠소. 아내 때문에 순식간에 목숨을 걸게 된 박재상. 그의 좌충우돌 신라 왕자 구출 대작전이 시작된다. 박재상은 먼저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있는 복호 왕자를 구하러 나섰다. 멈춰라! 살려주십시오. 뭘 하는 자인데 이리 국경을 함부로 넘는 것이냐? 소유는 그저 장사치입니다요. 신라에서 물건을 사서 고구려에 팔면 이문이 많이 남아서. 물건을 파는 장사치인지 정보를 파는 간자인지는 확인해보면 알 테다. 죽여라! 네! 왜 이러십니까요? 맹녀! 수상한 물건이 나올 시에는 그 수상한 물건을 네 놈 목구멍에 쳐넣을 것이야! 짐 속에 칼을 넣어놨는데 어떡하지? 이놈! 이 떡은 가는 길에 상할 염려가 있으니 먹는 게 좋겠어. 칼을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짐 속에 있어야 할 칼이 없어진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 고구려로 떠나기 전날 위험한 임무인 만큼 짐을 챙기며 칼을 빼놓을 수 없었던 박재상. 그렇게 칼을 짐 속에 넣어 놓았었는데 그 짐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 박재상의 아내 치술공주였다. 위험한 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치술공주는 왜 이러는 걸까? 심지어 남편 박재상이 칼이 없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피리를 대신 넣어두기까지 하는데 죽을지도 모를 곳에 보내놓고 이제 와서 걱정이라도 되는 게요? 나리, 전 나리를 믿습니다. 꼭 왕자를 구해서 돌아오세요.
그게 뭐요? 고구려 국경을 넘으면 보십시오. 아내 덕에 위기를 넘긴 박재상. 그제야 치술공주가 준 서신을 읽어보는데 칼을 가지곤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짐 속에 넉넉히 넣은 금은보화와 먹을 것을 아낌없이 쓰십시오. 그것이 길이 돼줄 겁니다. 치술공주의 예상이 딱 맞아 떨어진 셈이었다. 어디 민말 소리는 맞습니까 이게? 박재상은 이후 아내의 당부대로 값비싼 물건과 음식으로 고구려 군사들의 환심을 사고 인맥을 쌓아갔다. 얼마 후 인심 좋은 부자 상인의 소문은 고구려 군까지 전해지고 박재상은 장수왕의 부름을 받게 된다. 태왕 전하께 선물이 너무 약소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썩 마음에 드는구나. 장사꾼이 이득 없는 짓을 하진 않을 터. 혹 내게 바라는 게 있느냐? 황공합니다, 태왕 전하. 따로 바라는 것은 없고 혹시 고구려에 머물고 계신 복호 왕자님께 옷이나 한 벌 올렸으면. 복호 왕자라. 신라 왕이 그리도 찾는다더니 네가 복호 왕자를 입에 올리는구나. 그저 10여 년 전 복호 왕자님께서 고구려로 오실 때 따라왔던 것이 장사의 시작이 됐던 터라 잘 계신지 뵙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래. 그럼 내 눈앞에서 만나거라. 잠시 후 그대가 신라에서 온 상인인가? 왕자마마께선 절 기억하시 못하시겠지만 소인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감히 모셨습니다. 혹 놀라시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복호 왕자에게 탈출 계획을 전해야 하는데 지켜보는 장수왕 때문에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다. 그런데 미천한 처지라 드릴 것은 없고 옷 한 벌을 지웠으니 받아주십시오. 고맙게 입겠네.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건네 주거라. 치술이라고 궁에서도 바느질 솜씨를 알아주는 여인이 직접 지은 옷입니다, 왕자마마. 과연 왕자는 박재상의 목적을 눈치챘을까? 그런데 얼마 후 박재상이 복호 왕자와 탈출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복호 왕자가 박재상을 만난 날 치술이라는 여인이 지은 옷이라. 치술공주. 누님. 그제야 눈치를 채는데 옷 속에 탈출 일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 보름 후에 신라로 돌아간다. 보름 후 박재상과 복호 왕자는 탈출을 감행한다. 간신히 궁은 빠져나왔지만 고구려 군사의 추적까지 따돌리긴 쉽지 않았는데 며칠 후 한잔 드시게 하시오. 신라 왕궁에선 놀지왕이 복호 왕자의 탈출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때 복호 왕자가 돌아왔다.
분명 화살을 맞았는데도 멀쩡한 몸으로 돌아온 복호 왕자와 박재상. 어서 오너라 복호 왕자. 너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보니 꿈인 것만 같구나. 송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태수 박재상 덕분입니다. 아, 박재상! 아니지 그건. 그런데 눌지왕의 태도가 이상했다. 이유가 뭘까? 이것이 복호 왕자가 맞은 화살이라고. 그러하옵니다. 그동안 박재상에게 신세를 진 고구려 군사들이 화살촉이 없는 화살을 날려 저희를 도와준 것 같사옵니다 말이까. 박재상과 친했던 고구려 군사들이 한 일이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입고 먹고 그 받은 게 얼만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해야 되겠어? 안 그러냐? 예. 이 사건은 삼국유사에도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촉 없는 화살이 문제가 됐다. 여봐라! 당장 이자를 잡아라! 신라를 배신한 간자다! 왜 이러십니까?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간자라뇨. 네가 고구려 왕과 내통하지 않고서야 왕자까지 데리고 이리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수가 없다. 당장 박재상을 가둬라. 내일 날이 밝으면 내 친히 국문을 하겠다. 예? 왕자를 구하고도 역적으로 몰린 박재상.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감옥에 나타난 이는 박재상의 아내 치술공주였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남편을 찾아온 것인데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어서 달아나십시오. 내가 이제 와서 어디로 달아날 수 있단 말이오. 고구려에도 갈 수가 없어.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가십시오. 일단 목숨부터 보존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십시다. 저 배은망덕하고 미친 말이까니 부인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핏줄을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전 아이들을 지키고 있을 테니 꼭 살아서 후일에 도모하세요. 어서 가세요. 어서! 또 한 번 아내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박재상인데 나를 절 용서치 마소서.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며칠 후 신라와 고구려 모두 박재상을 잡으려 혈안이 된 상황. 도망칠 곳 없던 박재상은 천신만고 끝에 바다 건너 외국에 당도하게 됐다. 그러나 박재상은 즉시 외국 군사들에게 발각돼 잡혀가고 마는데 외왕 앞으로 끌려간 박재상. 그는 또 한 번 목숨을 건 시험대에 서게 된다. 신라에 태수되는 자가
여기까지 무슨 일인가? 살려주십시오. 신라에서 죽을 수 없어 목숨을 구명하러 왔나이다. 내가 자네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전 어디 가도 살 수 없는 몸.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라 하라. 외왕의 부름을 받고 나타난 여인. 박재상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외왕은 신라의 왕궁에 심어놓은 첩자였던 것이다. 너는 아는 얼굴이겠지. 자, 그럼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봐야겠구나. 이 자가 신라 왕이 미움을 받고 도망친 게 사실이냐? 과연 첩자는 박재상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보고할까? 여봐라! 당장 이자를 잡아라! 신라를 배신한 간자다! 왜 이러십니까?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간자라뇨.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했던 첩자. 외왕의 첩자는 오히려 박재상의 결백을 입증하는 기회가 됐다. 그래. 신라 왕이 미움을 받아 도망친 게 사실이라 하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자. 왕자를 들라하라. 볼모로 잡혀와 있는 이는 신라의 미사흔 왕자였다. 과연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어 보거라. 미사흔 왕자의 칼솜씨는 내 익히 아는 터. 두 사람의 칼끝엔 한 치의 거짓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죽여도 좋다. 단 전력을 다하지 않을 땐 둘 다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외왕 앞에서 서로 칼을 겨누게 된 박재상과 미사흔 왕자.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험이었다. 왕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야겠습니다. 신라의 미사흔 왕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모든 의심을 벗어나게 된 박재상. 박재상은 그 후 외왕에게 충성을 다해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미사흔 왕자의 처소에 숨어든 박재상. 왕자를 해쳐 놀지왕에 대한 복수라도 하려는 걸까? 다음 날 궁안이 발칵 뒤집혔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박재상이 보이지 않는다니. 박재상이 왕자를 해치고 달아난 것일까? 그런데 사라진 것은 왕자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밤
미사은 왕자의 침소에 숨어든 박재상. 왕자님, 왕자님. 뭐요? 내게 감히 이런 상처를 입히고도 모자르다는 것이요. 쉿! 왕자님,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궁을 빠져나가시면 저희 쪽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태수, 이게 어떻게? 사정은 신라로 돌아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시간을 벌 테니 어서 나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왕자를 탈출시킨 박재상. 그는 자신을 버린 신라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이젠 미사은만 데려오면 내 죽어도 한이 없겠다. 고구려에서 제가 복호 왕자를 탈출시킨 일이 곧 외국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겠는가? 외국의 눈을 속여야겠죠. 안 됩니다. 이번엔 너무 위험합니다. 신라의 왕자가 외국에 볼모로 있는 날 우린 외국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립간, 절 버리십시오. 놀지왕은 외왕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박재상을 첩자 취급하고 쫓아냈던 것이다. 니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내게 충성을 맹세하고 신라의 정보를 빼앗든지, 아니 이 자리에서 죽든지. 난 신라인으로 태어나 신라인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내 죽음은 단 한 분, 놀지 마립간 뿐이다. 외왕의 끈질긴 귀화 제의에도 박재상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죽음을 맞았다. 얼마 후 신라에도 박재상의 죽음이 전해졌다. 두 왕자를 구한 충신 박재상을 대하찬에 봉하고 치술 공주는 국대 공주에 봉하며 그 딸을 미사은 왕자와 혼인시키라. 마립간의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그 후 치술공주는 남편 박재상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을 벗지 못하고 망부석의 전설을 남긴다. 박재상이 고구려와 일본의 볼모로 잡혀간 신라의 두 왕자를 구출해낸 이 사건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일본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박재상으로, 삼국유사에는 김재상으로, 그리고 일본서기에는 모마리질지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각 역사서별로 조금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가 신라의 충신, 목숨을 바쳐 충성을 바친 신라의 충신이라는 점은 모든 역사서에서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망부석 설화. 이 망부석 설화의 주인공이 바로 박재상의 부인인 치술공주입니다. 이 치술공주가 박재상을 기다린 곳이 오늘날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에 있는 고개인데요. 이 고개는 오늘날까지도 치술령 고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치술공주는 죽은 뒤에도 신라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치술신모라 불리고 치술령의 산신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키스맥이 어떻습니까?
벌은 산 넘어 산. 이거 놔주세요. 선생님이 이럴 리가 없어. 양구역지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겁니다. 나 좀 믿어줘. 이러시면 믿겠어요. 이세실 씨, 어떻게 된 겁니까? 박희도 교장에게 유린당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